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오후 1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점심을 다 드셨을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어제 대비 소폭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력한 지지선 및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는 2만 달러를 재탈환함으로써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78% 상승했습니다. 2221달러대.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8.75% 상승한 114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1.94% 상승한 0.32달러, 에이다의 경우는 4.06% 상승한 0.4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각각 42.4%, 15.3%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선물 포지션은 어떻게 나뉘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다소 높습니다. 66.45%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숏 포지션이 54.26%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이 더욱 높은데요. 66.36%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 상승을 점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참 오랜만에 이제 본인 시장의 반등세라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것 같은데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로 자금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었는지 수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일단 지난주를 돌이켜 보았을 때 시장 전반의 약세 모습들과 나오는 소식들 또한 그리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는 얼마나 유입이 되었을지 한번 보게 되면 일단 헤드라인에는 6,4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로 바꾸었을 때 약 13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숏 비트코인 ETF로 5,10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런던 소재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시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유입된 6,400만 달러의 자금 중 약 80%에 해당하는 5,100만 달러가 숏 비트코인 상품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 유입 자금 중 이제 브라질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미국 외 지역에서 암호화폐 장기 투자 상품으로 유입된 금액은 약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한편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유입된 자금은 순 유입, 순 유출 금액이 거의 비슷해서 총 60만 달러의 순 유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 관련 투자 상품에는 2주 연속 약 5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외 솔라나나 폴카닷,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각각 100만, 70만, 60만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유입된 금액의 거의 80%에 달하는 금액이 비트코인의 하락에 투자하는 숏 비트코인 ETF로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죽어 있다. 글로벌 매크로 경제 상황들이 참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반등이겠죠. 현재는 조금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간 보여주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어떠한 내용인지 누가 언급을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가 이끄는 미국 투자사 아크인베스트의 소속 애널리스트 야신 엘만드라의 경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 정도이죠. 이와 관련해 그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비트코인의 미실현 순손익 지표도 원가 대비 17%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이전 사이클의 바닷가 근처 해당 지표는 마이너스 25%까지 급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 추가 하락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200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또 다른 세대의 관점에 바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 연준의 경우는 금리 인상 기조를 접을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제 내년 초 상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접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롬 파월의 경우도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연착륙의 기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인 즉슨 본인들이 현재 지속하고 있는 이러한 기조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 자산시장의 여파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일단은 다가오는 이제 2022년 7월 13일이죠. 미국의 CPI 지수가 공개가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약세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나 브라질 최대 거래소 등의 경우는 당초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이야기를 했던 직원 중축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해고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욱 심한 타격을 입은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는 출금을 중지하거나 파산하는 등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쿠코인 거래소가 파산 직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찌라시들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찌라시가 돌고 다음날 쿠코인의 CEO의 귀에도 들어간 것 같은데 곧바로 해명 기사를 내게 되죠. 이 거래소 파산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14개의 쿠코인 월렛이 하룻밤새 암호화폐 보유량이 18억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급감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것인데요. 단 하루 새에 월렛에 있던 보유량이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의 경우는 쿠코인 거래소가 정말 파산 직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니냐, 테라폼 랩스라든지 셀시우스 또한 파산, 직접적인 파산 며칠 전까지도 우리는 멀쩡하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이 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쿠코인의 CEO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쿠코인의 CEO가 우리는 충분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출금 중단 계획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고 경영자이자 조니 류 CEO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쿠코인은 충분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라 붕괴 사태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입지 않았다. 우리는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출금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트위터를 비롯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을 인용,
쿠코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라벨링된 14개 암호화폐 월렛 내 잔고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18억 달러에서 하루 만에 1,000만 달러로 급감을 했다며 쿠코인의 출금 중단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대다수의 온체인 데이터 추적 툴은 거래소의 정확한 보유 물량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거래소 보유 지갑들 전부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도 쿠코인의 모든 지갑을 추적하지 못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주소에 라벨이 추가됐다. 글래스노드 상의 쿠코인 라벨링 지갑에는 1.6만 개의 비트코인이 예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 역시 이제 과소평가된 수치이다. 몇 개의 쿠코인 소유 주소는 아직 라벨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너네들이 알고 있는 쿠코인 월렛들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지난 5월부터 루나 쇼크 이후에 암호화폐 기업들, 블록체인 기업들의 연쇄 도산 소식들이 나오면서 불과 1년 전이라면은 그냥 아무런 기사화되지 않고 넘어갔을 소식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또한 최근 중소형 거래소들의 출금 중단 소식과 파산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조금만 이상한 징후가 보이더라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인 것 같은데 이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실히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현재 흐름들을 보았을 때 적어도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연도 안에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정해지고 난 후에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고 금리 인하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나온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글래스노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6월 최악의 달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장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안 꺾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주간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지난 30일간 약 37.9% 하락하며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죠. 한 달 동안 37.9% 하락을 하며 2011년 약세장에서 경험한 최악의 달을 재차 경험을 했지만 소위 호들러로 불리우는 장기 보유자들의 투자 심리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글래스노드는 호들러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트코인 약세가 한창이지만 호들러들은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 전선을 지키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상 내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시기가 박앤세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매월 지속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신경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고래들이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온갖 매스 미디어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망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또한 시장의 피가 낭자하는 바로 이 순간이 되돌아 보았을 때 최적의 매수 시기임을 역사를 통해 이미 많이 겪어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글래스노드의 이야기에 뒷받침될 만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비트코인의 리저블 리스크 지표가 0.0023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라는 것인데 이 리저블 리스크는 차익 실현의 유혹에 저항하는 장기 보유자와 시장 가격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비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치가 좀 낮을수록 투자자의 매집과 장기 보유 의지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글래스노드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장기 보유자들의 경우는 지금의 하락세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죠. 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 B에게서 새로운 소식 트위터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온체인 시그널이 강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트윗을 남겼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 모델은 6월 중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이 되었다. 물론 해당 지표가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 강도 지수에서도 강세 시그널이 확인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장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 이 크립토 마켓이 이제는 바닥에 다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바닥에 도달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근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전례 없는 하락을 맞이했던 것은 사실이죠. 계속해서 상승하는 자산시장이 없듯이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락하는 자산시장도 없기 마련인데요. 예, 추가적으로 한 이제 유명 유튜버의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의 유튜버는 아닌 것 같은데 한 외국 유튜버의 경우는 에이다의 강세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의 바실 업그레이드가 에이다의 강세를 이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실 하드포크가 카르다노 메인넷에 적용이 된다면 확장성이 개선될 것이고,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에이다는 중장기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다만 이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도입 업그레이드 알론소 테스트넷의 사례처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반대로 에이다의 약세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 분위기에 따라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에이다의 단기 급등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에이다의 이 바실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당초 6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 7월 29일로 이제 연기가 되었는데, 이제 약 3주하고 3일 정도 남은 시간이죠. 이번 약세 모습 속에서도 나홀로 상승을 보여주었던 코인인 만큼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가오는 7월 13일이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 지수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한 외신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7월 CPI 발표 등 미국 경제의 거시지표를 주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7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FOMC 기준금리 인상과 경제 분석국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발표 등 거시 지표를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미 증시와 이제 상관관계가 높아진 만큼 매크로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지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미국 6월 CPI는 현지 시간 방금 말씀드린 7월 13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현지 시간 7월 26일에서 27일, BEA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현지 시간 7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페이의 경우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6월 CPI 발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인플레이율이 진정이 된다면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또 스위스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쉐이프 쉬프트의 창업자 에릭 부어히스의 경우도 이번 암호화폐 약세장은 외부 거시 요인에 의해 발생한 첫 사례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거시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분이 이제 에릭 부어히스라는 분이 말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외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내부적인 요인, 지난 5월 발생한 루나와 같은 사태들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해서 신뢰도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정말 중대한 기로에 놓여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죠. 8일 후면은 이제 7월 13일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인플레이션율이 꺾이느냐 더욱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군 대부분 암호화폐 시장 또한 앞으로 더욱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더욱 이제 침체장으로 가게 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을 바라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난달보다 좀 더 체감이 되고 있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장바구니 물가를 보게 되면 특히 청양고추가 얼마 전까지는 이제 한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살려고 보니 이게 2,500원 정도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를 살 게 아니라 청양고추를 샀어야 됐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었는데 그만큼 현재 실질 인플레이션율이 많이 높아진 것이 우리 삶에 좀 체감이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7월 13일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